집값이 떨어져서 인생이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는 지금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공무원 부부가 털어놓은 말입니다. 실제로 세종시는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었습니다. 정부 청사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대통령 집무실 이전까지 연이은 호재 속에 사람들은 말했죠. 세종은 앞으로 10년은 간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 그 말에 따라 많은 이들이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한 부부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세종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오갔는지, 그 중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현재 세종시의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세종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이 채널 꼭 구독해주세요. 한 발 빠르게 시장을 읽는 인사이트.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봄 충남 홍성에서 근무하던 39세 사회복지 공무원 김태우 씨는 아내와 함께 세종시로의 전입을 결정합니다. 태우 씨는 인사 이동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발령받았고, 오랜 지방 근무를 마친 부부는 처음으로 수도권에 가까운 신도시에 정착할 기회를 얻은 것이죠. 부부는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이 낳고 뿌리 내릴 집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 세종은 괜찮아 보여. 조용하고 도시가 깔끔해. 그 무렵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정부 청사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분산 이전 등 굵직한 정책 호재들이 몰리면서 집값은 말 그대로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 중심엔 아름동과 다정동 같은 핵심 생활권이 있었습니다. 김태우 씨 부부는 주말마다 세종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며 현장을 체크했고, 부동산 앱과 커뮤니티에서 실거래가 추이를 매일같이 확인했습니다. 뉴스에선 세종은 제2의 서울, 미래 행정수도의 심장 같은 문구들이 넘쳐났고, 지인들 사이에선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말이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태우 씨의 직장 동료도 말했죠. 내가 작년에 샀는데 벌써 2억이 올랐어. 너도 고민할 필요 없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부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걸까? 이러다가 진짜 평생 전세만 살지도 몰라. 태우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세종에서 사는 게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든다. 주변 모두가 앞서가고 있다. 결국 부부는 결심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기로 말이죠. 그들에게 세종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기반이자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줄 하나뿐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부는 다정동의 한 신축 아파트를 직접 보러 가게 됩니다. 그날도 태우 씨 부부는 부동산 앱을 넘기며 세종의 여러 매물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띈 건 다정동의 2018년식 신축 단지. 단지 내부 커뮤니티, 단지 옆 초중고등학교, 도보5분 거리의 중심 상권. 딱 봐도 살기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음날 현장 방문을 예약했습니다. 직접 마주한 단지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커다란 조경수, 정돈된 산책로, 입주민 전용 피트니스 센터까지 갖춰져 있었죠. 태우 씨는 단지를 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이 키우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아파트도 신축이고 학교도 코앞이네. 부동산 중개사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 74타입 지금 7억 3천이에요. 곧 10억 간다고들 해요. 이런 매물은 진짜 금방 나가요. 다음 주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아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괜찮은데 우리 더 미룰 수 있을까? 부부는 곧바로 금융 상담을 받았습니다. 태우 씨의 연봉과 아내의 공무원 신분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대출을 끌어모았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보태고 부모님께도 조금 도움을 받아 결국 7억 3천만 원짜리 전용 74의 아파트에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부동산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 말에 부부는 어깨를 나란히 하며 웃었습니다. 우리 잘한 거지? 응. 지금 아니면 진짜 못 샀을 거야. 그들의 마음엔 이미 3억, 5억이 오를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계약 후 한 달 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7억 5,5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샀다. 대박이야. 진짜 우리도 돈 버는 거야. 그들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집값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한 달 만에 2,500만 원 벌었어. 주말이면 골프 라운딩, 쇼핑, 외식이 일상이 되었고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은 삶이 시작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이렇게 쉽게 오르는데 왜 진작 안 샀을까? 하지만 그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계속 오를 거라는 걸 모두가 믿고 있었으니까요. 여유로운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7억 3천만 원에 산 아파트는 단기간에 8억을 바라보고 있었고, 부부는 매일 부동산 앱을 켜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집 요즘 실거래가 보면 진짜 잘 샀지 않냐? 지금은 그냥 버티기만 해도 돈이 벌리는 시장 같아. 하지만 1년쯤 지나자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선 연일 금리 인상 소식이 보도되었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세종 집값 좀 꺾인다는 말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태우 씨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뭐 일시적인 조정이겠지. 원래 시장이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하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바뀌었습니다. 2023년 1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5억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들은 날, 태우 씨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2억 넘게 떨어졌다고? 그리고 다음 달 4억 8천만 원 거래건이 포털 실거래가에 찍혔습니다. 불과 1년 반 전 10억 간다던 집이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한 겁니다. 아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출만 4억 넘게 받았는데 이자 어떻게 감당해? 우린 뭘 잘못한 걸까? 태우 씨는 중개사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그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계약하고 한 달 뒤엔 가격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고객님, 지금은 전국이 다 그래요. 일단 기다려보시죠. 어차피 세종은 다시 뜰 겁니다. 호재도 있고요. 하지만 부부는 기다리는 사이에도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변동금리였던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이자가 2배 이상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골프를 치거나 쇼핑을 하던 생활은 사라졌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집은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편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조금만 더 시장을 지켜봤으면 어땠을까? 태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둘러싼 공기엔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단어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김태우 씨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7억 3천만 원에 매수했던 아파트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5억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팔린 매물은 5억 3,500만 원. 부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건 이제 진짜 손실이네. 우리 집값 2억 넘게 빠졌어. 문제는 단지 시세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그것이 가계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변동금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올랐고 월 이자만 12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제는 저축은커녕 매달 버티는 게 일이다. 태우 씨는 커피 한 잔도 망설이는 자신을 보며 씁쓸히 웃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여유라는 단어는 사라졌고 미래 계획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서적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내 집 마련이라는 단어가 삶의 목표였고 그 집은 안정감과 자부심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파트는 빚이 되었고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매일 되새기게 만드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시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점의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 특히 갭 투자자들 사이에서 담보대출 이자를 못 버티고 급매로 내놓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던 커뮤니티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로 돌아섰고 그 많던 상승 유튜버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세종시의 한 상가는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주변 소비가 줄었고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래 절벽, 소비 위축, 상권 침체. 그리고 그 중심엔 부동산 고점에 진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우 씨 부부는 또 다시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이 집 팔 수도 없고 팔아서도 안 돼. 손해가 너무 커. 그냥 버텨야겠지. 버티면 다시 오르겠지. 언젠가는. 그들은 그렇게 버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버팀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이 해답일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김태우 씨 부부의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시 전체가 겪고 있는 부동산 급락의 축소판일 뿐이었죠. 2021년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치적 호재가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폈고 서울보다 싸고 신축이 많은 세종은 투자자들에게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 2년 만에 약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분양가 5억이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되며 신도시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 더샵 힐스테이트 98이 2021년엔 무려 14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분양가가 3억 6천만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무려 10억 이상 오른 셈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2025년 현재 같은 단지의 동일 타입은 10억 이하로 내려왔고 고점 대비 4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보람동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는 2021년 최고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전용 96이 매물이
최근 10억 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억 이상 빠진 거죠. 하락률로 보면 30에서 50% 수준, 절반 가까이 무너진 가격도 존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을 기반으로 집을 산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줬습니다. 세종시처럼 가격은 고점인데 실수요가 약한 지역은 금리 부담이 커지자마자 거래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 폭탄과 투자 과열입니다. 당시에는 세종은 무조건 오른다는 분위기 속에 실거주뿐만 아니라 갭투자 단타 투자자들까지 대거 유입됐습니다.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공급이 몰렸고 호가만 높은 시장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굵직한 호재가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국회 논의가 지연될 때마다 세종 부동산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정치 뉴스 한 줄에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비이성적인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세종시 부동산의 급락은 거품과 기대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의 급등과 급락. 과연 이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종 부동산 시장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였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종시는 거품 형성에 최적화된 도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실수요보다 미래 기대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실수요보다 선투자 중심의 도시. 세종시는 출범 초기부터 철저하게 정책 기반의 계획도시로 설계되었습니다. 정부 부처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이전이 주요 동력이다 보니 민간 일자리나 자생적 산업이 극히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도 세종시 인구의 상당수는 공무원 혹은 가족입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수요는 유지되지만 자연스럽게 추가 수요를 창출할 기반이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실거래보다 정치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세종 부동산은 정책 이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 대통령 제2집무실 착공. 이런 뉴스 한 줄의 가격이 출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뉴스가 계속해서 실현되지 않으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유지될 때는 시장이 버티지만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거래는 끊기고 시세는 폭락합니다. 즉 세종은 정치의 기세에 따라 기대 실망 급락 사이클이 반복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분양가와 매매가. 세종시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상승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울, 판교 등은 자생적 일자리와 산업 확군, 문화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세종은 그저 행정도시라는 단일 기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풍부한 실수요를 동반하지 못한 채 호재와 기대만으로 상승한 시장이었던 겁니다. 유동성의 함정. 2020년 당시 전국적으로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넘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수도권은 너무 비싸고 부산은 늦었다고 판단해 세종으로 몰려들었죠. 하지만 대부분이 변동금리 기반의 고레버리지 투자였고 금리가 오르자마자 그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즉 세종은 레버리지의 함정에 가장 먼저 빠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종시의 급락은 단순한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그 뿌리엔 기대와 현실의 괴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정책 의존형 도시라는 근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세종시 부동산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회복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종시의 장기적 가치 자체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치 이슈에만 기대는 투자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긍정 시나리오.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이 실제로 이전되어 행정 기능이 완성될 경우 세종시는 국가행정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됩니다. 장기적 수요 창출, 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을 두고 회복 가능성 존재. 단, 수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부정 시나리오. 정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권 교체나 예산 삭감 등으로 이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기대감이 꺼지고 다시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 특히 투자 비중이 높은 단지는 급락폭이 더 클 수 있음. 정치 이벤트에 민감한 변동성 높은 시장으로 남을 가능성. 시장이 회복하더라도 이전처럼은 어렵다. 세종시는 과거처럼 단기간에 2억 3억이 오르는 급등장은 재현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손해를 받고 정부도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해 공급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수요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호재가 있어도 지속 가능한 상승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에게 드리는 조언. 실거주 목적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 단 무리한 대출은 지양해야 하며 전세가와의 괴리가 크지 않은 실거주 중심 단지를 고려하세요. 투자 목적이라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진입은 지금 시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정치 일정과 매물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인구 증가나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실체 있는 변화가 동반될 때를 노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조건 상승을 기대하지 말 것. 부동산도 이제는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한 자산입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한때 모든 이들이 꿈꾸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기대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장기적인 안목, 냉정한 분석,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종시 부동산 지금이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